아 맞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뿅! 얘예요. 이 인스타 아이디는 항상 영상 맨 끝부분에 제가 넣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맨 끝에 넣다 보니까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뿅! 안녕 여러분!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제 덥기 시작하네요. 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오늘 라디오 하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 더워요. 와, 도로시 오늘 안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안 데리고 가길 잘했어요. 진짜 너무 더워. 저는 오늘 이렇게 흰둥이 잠옷을 입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잠옷 정말 너무 편해요. 나갔다가 방금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예쁜 옷을 입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를 킨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 책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고전도 있고 그냥 다양한 장르의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4가지만 가져왔어요. 오늘은 조금 오싹하고 막 이런 제가 좋아하는 범죄 심리, 추리 이런 거 말고 되게 달달하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런 책을 몇 가지만 소개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꺼내 다시 읽는 책들인데요. 되게 고전이에요, 얘네 둘이. 심지어 얘네들이 시리즈로 한 2개가 더 있었어요. 플란다스의 개하고 빨간머리 앤. 그렇게 2개가 더 있어서 총 4권이 한 세트를 이루는 그런 구성을 샀었는데 얘는 인디고 제품이고요. 어른들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고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사포들도 너무 예쁘고 우선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키다리 아저씨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잠깐 맛보기로. 키다리 아저씨 자체가 주인공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써내려가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고 정말 통쾌하고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디의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알아요. 그 애들은 행복에 익숙해진 나머지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버렸지만 전 매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을 재미있는 경험이라 여기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하늘을 잇고 있든 나에게는 모든 운명과 맞설 용기가 있다는 말처럼. 용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글귀는 정작 중요한 건 언제나 즐거움보다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자세랍니다. 전 행복해지는 진짜 비결을 알아냈어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평생을 후회하며 산다거나 미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대의 행복을 찾는 거죠. 어찌 이런 지혜로움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저씨는 나이가 아주 많나요? 조금 많나요? 완전 대머리세요? 아니면 약간 대머리세요? 아저씨 모습을 떠올리는 건 기하학 정리만큼이나 애매모호해요. 키 큰 부자에다 여자아이들은 싫어하면서도 꽤나 건방진 여자애한테만큼은 더할 수 없이 너그러운 아저씨는 대체 어떻게 생기셨나요? 너무 달달한 로맨스야. 그 다음에는 작은 아씨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고전이면서도 안 읽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아씨들은 영화로도 나와 있고 요번은 아니지. 리메이크도 한번 영화도 더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작은 아씨들을 읽었던 기억이 되게 깊게 남아있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 미국 집에 장작이... 도로시 거다. 잠시만요. 도로시의 발효 야채가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작은 아씨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작은 아씨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조예요. 말괄량이 조인데 조가 정말 그 선머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너무 막 말을 너무 안 듣고 밖에 나가면 애가 집에 오지를 않고 또 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셨어요. 부모님이 맞벌이셔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머리도 묶여주고 다 해야 되는데 하필 팔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이 상태로 항상 그 길이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정말 갓난아기 때조차도
와, 아들 잘생겼네요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여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조랑 굉장히 그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베스가 할아버지랑 이렇게 이웃집 할아버지랑 우정을 쌓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베스는 가장 조용한 캐릭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그럼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베스의 두려움도 사라졌고 무릎 위에 앉은 채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감사함은 자존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감사함은 자존심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구절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괄량이 조가 유일하게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담당했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웬일로 조가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조의 그런 대사도 너무 재밌어요.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팔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길을 걷고 있자니 큰 상점에 들어가서 나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야. 그러다 한 이발소 유리창에서 가격표가 붙어있는 머리털을 보게 되었지. 나보다 숱도 적은 검은 머리가 40달러나 됐어. 갑자기 돈을 벌 방법이 생겼다는 생각이 든 나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간 다음 머리털을 사는지 산다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물었어. 그랬더니 또 베스가 그래요. 언니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베스가 대단하다는 듯 말했다. 이 자매와 그리고 이웃집 소년과 그리고 이웃집 소년을 키우는 할아버지, 이런 관계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 또한 한여름에 정말 추천드려요. 상쾌하고 잔잔하고 따뜻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가벼운 얘기로 나가볼게요. 나가에의 심야상담소. 이 책은 이시모치 아사미라는 작가분께서 쓰신 일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하면은 생각나는 그 심야식당 드라마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진짜 많이 나요. 이 책은 줄거리가 친구 3명이서 대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 3명이서 항상 모여서 술 친구를 하는데,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이 3명이서 모여서 음식을 딱 하나를, 추억의 음식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 음식과 너무 잘 어울리는 술을 골라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맨날 3명만 모이니까 지루하니까 3명이서 돌아가면서 자기 지인을 한 명씩 이 모임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지인의 고민거리를 이 3명이서 들어주면서 같이 해결책을 추리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식의 맛과 그 알코올의 향과 풍미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이런 디테일함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여름밤에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는 그런 글을 읽고 싶다면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어떻게 음식이 묘사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메밀 팬케이크에 관한 건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마치 팬케이크에 꿀이라도 바른 것처럼 향기로운 맛이 입안에 가득 펴졌다. 버터의 깊은 맛이 꽃향기의 묵직한 부분을 잡아주고 화사한 맛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잘 맞는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조합이다. 구마에는 역시 굉장한 감각을 가졌다. 아니면 식품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겐 당연한 발상일까? 아니, 술고래의 진화에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술과 어울리는 안주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신의 경지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자면은 치즈 퐁듀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말이 써 있어요. 입 안에 치즈향이 퍼졌다. 유제품의 농축된 맛이 한꺼번에 혀 돌기를 자극했다. 그러나 결코 텁텁한 느낌은 아니었다. 퐁듀에 넣은 백포주의 청량감이 무겁게 느껴질 법한 치즈향을 한결 가볍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오리건산 와인을 입에 머금었다. 여러 가지 과일향에 탄산과 미네랄을 뒤섞인 신선하고 화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천천히 삼켜 방금 치즈가 지나간 식도로 깔끔한 액체를 흘러넘겼다. 소화기관이 초기화되는 느낌에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쵸? 음식이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기 때문에 저같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읽어보면서 어떻게 추리를 해서
놀러오는 손님들의 고민거리를 풀어주는지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별거 아닌 시시콜콜한 얘기인데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이거 읽다가 잠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냥 대충 열어가지고 읽기 시작해도 크게 전개가 차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는 공정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나 네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네, 저는 이 책은 좀 많이 좋아하는 책이라서 굉장히 엄마가 나한테 맨날 편지를 써줬다면 이렇게 써줬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힘이 들 때 그래서 엄마 편지 읽듯이 이거 꺼내서 읽는 편인데요. 제가 정말 공감이 됐던 페이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공지영이 자기 딸을 부를 때 애칭으로 윈영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윈영, 언젠가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 세상의 모든 문들이 네 앞에서만 셔터를 내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두 지정된 좌석표를 들고 있는데 너 혼자 임시 대기자 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언뜻 네가 보았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실은 환영이 아니었나 의심될 때, 너의 어린 시절의 운동의 날을 생각해. 그때 목이 터져라 너를 부르고 있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네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면 신, 혹은 우주, 혹은 절대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겠지? 윈영, 너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네가 달리고 있을 때도, 설사 네가 멈추어 울고 서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야. 다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한테? 부모님들은. 또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 책은 공지영이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장르의 소설책들이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지영이 소개를 하고 있는 책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가장 힘센 자가 가장 힘없는 자를 착취하려 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힘없는 자를 아프지 하게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늘나라님이 이곳에 있다.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추가적으로 더 읽어드리자면 우선적으로 가장 강한 자들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인지는 우리가 내려야 할 진정한 사회적 선택이다. 이 선택이야말로 한 가정이, 한 종족이, 한 나라가 또는 한 문화가 위대한지 또한 저급한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정말 저에게는 주옥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잠깐 낮아지셨거나 아니면 요즘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책을 소개해봤어요. 책 혹시나 읽어보신 것이 있거나 읽어보셨다면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중고 서적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새 제품 사지 마시고 알라딘이나 아니면은 예스24 같은 데서 이거 중고로 꼭 사시면은 훨씬 쌀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